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보 당국인 FSB의 문건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푸틴 직속의 정보 당국 FSB가 전쟁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무리하게 감행했다는 사실이 유출되면서 조직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푸틴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언론에까지 포착될 정도이기 때문에 정보당국 FSB가 사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리라는 것을 알았어도 푸틴에게 말을 안 해줬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푸틴 주변에는 아부하는 참모들만 있으며 푸틴은 로이드 분노 장애를 앓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군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그 가운데 FSB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 당국에서 놀라운 중국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를 미 국무부가 포착한 뒤에 곧바로 중국에 놀랄 만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은 즉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군사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중국을 당황시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관계자들은 미국이 군사 첩보를 장악해 중국을 압도했고 중국은 낭패를 보는 국면이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 FSB에 나온 중국 관한 첩보사항과 미국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즉각 중국에 철퇴를 내렸으며 왜 곧바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군사 패키지를 긴급 승인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만의 자유시보 등 대표적인 매체는 지난 10일 FSB의 관계자로부터 인용된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중국은 대만 침공 기간을 다름 아닌 이번 가을로 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그넷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련 첩보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FSB의 전문 분석 관계자들은 관련 문건에서 곧 대만이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라는 글과 함께 이번 가을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며 이것이 매우 동북아의 중요한 국면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FSB 관련 문건에서는 왜 중국이 대만을 이번 가을에 침공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매우 심해진 관계로 시진핑 사면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밖에서 보기에는 매우 안정화된 사회로 보이나 의외로 공산당 내부의 권력 다툼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 사면임을 한 국가 주석은 없었고 상하이방 등 각종 계파들이 돌아가면서 주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주류 계파가 아니었던 태자당의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사면임 자리에 앉는 것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중국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비롯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사면임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인구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의 도시도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만 나오면 모두 격리합니다. 최근엔 박람회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다녀갔다면서 박람회 6만 명을 장장 6시간 동안 격리해두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위력으로 최근 중국에는 코로나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쓰는 중국이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 초비상에 걸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계절 독감보다 낮은 관계로 전세계 많은 국가는 이미 코로나 방역을 종료했지만 중국은 신빙 사면임을 앞두고 이처럼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침체를 비롯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며 그러다 보니 중국 내부를 결속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침공하자는 시나리오를 그렸다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가을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최근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면서 극비 사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으로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중국만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제기됩니다. 중국은 올림픽 기간을 피해달라고 얘기했고 정확히 러시아는 올림픽이 끝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도 중국으로부터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사인을 다각도로 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중국이 이번 가을을 침공 시기로 잡은 것은 러시아 전쟁 이후라는 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낼 걸로 봤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칠러 정부를 세우고 완전히 병합되는 것 같은 형태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대략 이번 가을 정도로 파악을 했으며 그때 즈음이 되면 역시 그 누구도 이런 침공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서방에서 쉽게 중국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실제 이번 전쟁 초반을 살펴보면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 언론사는 미국과 서방이 과거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을 가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빈집털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봤고 이를 지켜보는 중국은 내심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한 뒤 거의 3주가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만 여전히 러시아는 고전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쟁을 돕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지원만으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기갑부대와 공중전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또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매우 강력했는데 중국에서 이해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서방의 기업 철수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불문율 같은 말이 있는데 한 번 맺은 비즈니스 관계는 절대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단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서야 양 국가 간의 사업 관계가 시작되면 절대 사업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전쟁 이후 미국의 기업들은 물론 대다수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를 손절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 침공 시 중국에도 그대로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철렁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서방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간다면 중국 경제는 그대로 수직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금융 제재는 상상 이상으로 막강했으며 러시아를 순식간에 크게 시달리게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만을 우크라이나처럼 점령할 생각이었던 중국은 이런 상황이 매우 섬찟한 상황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CNN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켜본 시진핑 국가주석은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방 세력의 금융 파워가 생각보다 매우 막강했으며 미국의 군사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FSB 누출 문건에는 중국이 이러한 장면을 봤고 대만 침공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내부에서 큰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진핑 독재 체제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중국 인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시진핑의 일대일로나 주동자기의 대외 정책으로 대만을 강경하게 침공을 준비하는 자세 등은 중국을 큰 위협에 처하게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등장하며 사면임을 위협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상황을 캐치한 미 국무부는 곧바로 중국의 철퇴를 내리는 말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군사 패키지를 준비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지를 크게 꺾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미국은 기존의 소극적이던 자세를 100% 적극적으로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 백악관은 최근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중국의 드론 미사일 폭격기를 요구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미 공화당 의원들은 30억 달러의 긴급 군사 지원을 아무런 지원과 방해 없이 사용할 것을 촉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백악관에서는 중국발 드론 얘기가 들려오자 곧바로 수마일 떨어진 탱크와 포병 진지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드론 지원을 준비 중이며 이 미사일에 스위치블레이드를 탑재할지도 신속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현재 미국만이 전용으로 사용하며 특수작전사령부가 탱크와 기타 장갑차를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이 드론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대전차 폭격 드론으로 활약 중인 터키의 TB2보다 스피드가 매우 빠르며 이것이 투입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도 판단되는 강력 무기입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가 시리아 용병 4만 명과 벨라루스 자원을 투입하는 것과 중국 무기가 투입되기 이전에 최첨단 무기를 전선에 투입함으로 해서 적군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사기를 꺾는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소식통은 스위치블레이드는 아프간에서만 극비리에 사용된 무기의 전략 물자라고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것이 투입되는 것은 미국이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미국은 이 스위치블레이드를 전 세계에서 영국에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승인한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신속하게 이 물자를 생산하고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는 에어로 바이러먼트인데 공식 홈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나토와 함께한다라며 이번 전쟁에 관여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발빠른 공급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대량의 필요 군수물자 리스트를 보냈고 미국은 이에 답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인들이 필요로 하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갖추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며 실제 미국이 발빠르게 보급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현재도 전쟁을 치르는 누구보다도 전쟁에 있어 무기 생산, 보급에 있어 활성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접한 중국 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입장을 정반대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은 중국에 대해 절대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반대로 미국은 최첨단 드론을 자유롭게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에 있어 크게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와 더불어 지난 13일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마치 중국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다는 듯한 말을 하는데요.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라며 이번 가을 대만 침공설을 알고 있다는 듯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대만을 공격하려는 중국의 모든 시도는 저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모든 시나리오를 알고 있으며 미국의 최첨단 드론까지 등장시키려고 하면서 대만 침공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꺾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러시아가 패배한다면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에 무기를 달라고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은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상황으로 애초에 중국의 판단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큰 곤란에 처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군사 지원을 하면 미국은 철퇴를 가할 것이고 유럽 서방은 중국에 등을 돌릴 것이 자명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중국은 대만 침공까지 무력화되면서 사실상 서방의 발이 묶인 모습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전쟁에서 중국은 이득을 보고 대만까지 침공하려는 계획을 러시아와 긴밀하게 주고받았지만 결국에 미국의 모든 것을 간파당하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모습으로 크게 좌절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의 파워는 매우 강했으며 동맹들과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